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민주당이 데드라인을 통보했습니다. 모레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추가 탄핵과 더불어서 국무위원 연쇄 탄핵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이 막가파식 공포 정치를 당장 멈추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의 주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음모하고 제2의 계엄을 획책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란의 획책과 국정 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체규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오늘까지로 제시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모레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차원의 중대한 결심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구체적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한 총리에 대한 추가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4월 1일까지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요구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매우 무거운 그리고 당으로서는 결의가 담겨 있는 요구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겁박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자비한 폭거의 대가는 역사와 국민 심판이라는 부메랑으로 반드시 되돌아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이 7일 이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응 카드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여권을 향해 경고한 대로 이 국무위원 연쇄 탄핵 카드를 실제로 꺼내들지 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속내를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떠한 결단도 우리는 할 수 있다.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4월 1일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 이후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언급했던 국무위원 연쇄 탄핵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면서도 가능성을 아예 닫지는 않았습니다. 검토는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4월 1일 그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국정 혼란과 위헌, 그다음에 헌법 파괴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연쇄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던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지도부는 줄탄핵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전혀 없다며 초선 의원들의 생각을 밝힌 것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고 또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결기에서 줄탄핵을 말씀하신 거고요. 국무위원 전원 탄핵 예고가 가져올 반발을 의식해 민주당이 수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헌법재판소를 찾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임명 보류하고 있는 이 마은혁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김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이상 의원 14명이 헌법재판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진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를 향해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임시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재판관 중 일부가 고의로 평결을 늦추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헌재가 신속히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문대로 도저히 기각이나 각하의 논리를 세울 수 없어서 선고를 지연시키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죽이는 편에 섰음을 지금이라도 자각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도 SNS에 글을 올려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헌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면서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달 18일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헌재가 6인 체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관련법 개정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민주당이 실제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해서 국민의힘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는 걸 막으면서 법률안 거부권을 사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만약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한다면 그 목적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무력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못 열게 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한 뒤 헌법재판관 임명 등 대통령 탄핵 심판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구상일 거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행정부가 호락호락 민주당의 뜻대로 움직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대통령령이 국무회의 규정을 포함해서 그 개정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국회 다수당의 탄핵 추진을 막을 수 없지만 국무회의 무력화만큼은 막을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입니다. 현재 구성원의 과반수인 국무회의 의사정적수를 2인 이상으로 바꾸거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국무위원은 전체 구성원에서 제외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럴 경우 국무위원 2인만 있어도 개의와 의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도부는 정부를 향해 이재명 세력의 국정 테러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헌정 방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으로 국무회의를 못 열어도 명백히 가능하다며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 발상이 방송인 김어준 씨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야권의 상황인 김어준표 입법 독재 시나리오를 떠받드는 졸개란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이른바 국무위원 연쇄 탄핵 예고에는 배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를 배우로 지목하며 민주당을 김 씨의 졸개라고 표현했습니다. 민주당의 상황, 호메인이 김어준 씨가 얘기한 대로 척척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어준은 민주당의 호메인입니다. 김어준표 입법 독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언급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김 씨의 방송에 자주 출연한 사람들이란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도한 사람들 보면은 김어준 뉴스공장에 자주 나가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나가면은 김어준 씨가 계속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해 왔습니다. 당내에서도 김 씨와 민주당의 공모 가능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어준 씨가 늘 하던 대로 위에서 이런 그 선동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민주당과 굉장히 공모하고 있는 듯한 의혹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망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망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승인도 김어준 씨의 지령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당이야말로 장외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의 지령과 승인을 받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구자중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야당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오늘 최후 통첩과 같은 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 결심을 거론을 했는데 이 중대 결심이 뭘지가 궁금합니다. 추가 탄핵을 언급했다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그 탄핵의 대상이 누구고 어디까지냐, 결국 이게 핵심이겠죠. 오늘 중대 결심을 언급한 야당 원내대표가 실명을 거론한 인물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두 사람입니다. 한 총리에 더해 여차하면 최상목 부총리까지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막으면 줄줄이 연쇄 탄핵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엄포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목표는 윤 대통령 탄핵이고 그걸 위해서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필요하니까 이걸 막으면 여지없이 탄핵이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이 났으니까 임명에 반대한 국무위원들 모두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언급한 중대 결심에 이 연쇄 탄핵도 들어가 있을지 이게 사실 핵심일 것 같습니다. 결국 방침은 지도부가 정합니다. 초선들의 의견을 검토한 적은 없지만 완전히 죽은 카드도 아니다. 묘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요. 지도부의 생각도 좀 제각각입니다. 한 번도 전원 탄핵을 고려한 적 없고 그걸 할 수 있느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반면에 초선 그룹의 의견을 포함해서 열어놓고 검토할 거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당장 실행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죽은 카드도 아니라는 뉘앙스인데 일단 파장을 일으켰던 연쇄 탄핵 발언에 대해 완급 조절, 수위 조절에 들어간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위 조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민주당이 이 한덕수 총리에게 제안한 시한은 오늘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틀을 더 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살아 돌아온 한덕수 총리. 이 한덕수 총리를 다시 탄핵한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감당해야 하고 고려해야 할 위헌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어차피 임명을 못하니까 국무회의가 있는 화요일을 시한으로 정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요. 이틀의 시한 역시 완급 조절의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강경한 주장을 펼치는 초선 그룹 사이에서도 지금 너무 급하다 이런 의견도 존재하거든요. 너무 급하다고요? 예,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요. 한덕수를 탄핵하면 이 상황이 해결되느냐면서 합리적 해결책을 찾는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에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하죠. 여론에 한 총리 탄핵에 다시 나설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사유를 이해시킬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역시 완급 조절입니다. 완급 조절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반신반의합니다. 한 총리 탄핵이든 국무위원 전원 연쇄 탄핵이든 민주당이 정말 하겠느냐 의아함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자해하는 정치적 악수라고 보는 인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적으로만 보면 민주당의 악수가 국민의힘에게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나쁘지 않다. 왜 그런 거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던 계엄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였습니다. 야당의 연쇄 탄핵은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호소력을 더해주는 행동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연쇄 탄핵으로 40명 가까이 탄핵을 하게 되면 대통령의 계엄과 민주당의 탄핵 중에 국민들은 뭐가 더 잘못이라고 판단하겠느냐 되묻기도 하더라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뭐 이 정말 실행에 옮기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절차적으로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의결 정족수 151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절차보다는 정치적 문제가 되겠죠. 결국 여론을 보고 결정할 거란 얘기입니다. 초선들의 언급만으로도 여론의 역풍이 심상치 않으면 꺼낼 수 없는 카드가 될 거고요. 반대로 탄핵 심판 국면이 불안하다 싶으면 다시 꺼낼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제소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시사한 것 자체가 국가 전복이고 내란이라는 겁니다. 총사퇴할 각오로 맞서 싸우자는 격앙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연쇄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건 독재적 폭거이자 내란 행위라는 겁니다. 탄핵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론을 분열시켰던 민주당이 반성은커녕 망국적 탄핵 폭주 기관차를 다시 출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연쇄 탄핵 발언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겠다는 공개적 선언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국민은 민주당의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통합진보당보다 더 위험한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종의 국정 마비를 넘어선 국헌 문란입니다. 한마디로 삼권 분립도 망가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총사퇴할 각오로 민주당과 싸워야 한다며 이런 국회는 해산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총선을 다시 치르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국무위원 연쇄 탄핵이 내란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은 비단 여당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도 줄 탄핵은 내란죄 시비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 권한을 물려받은 국무위원 모두를 탄핵하겠다고 경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즉시 탄핵하겠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인 김필성 변호사가 내란죄 시비를 만들 수 있는 짓이라며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 변호인입니다. 김 변호사는 줄 탄핵을 주장한 사람들은 탄핵을 목적으로 국무회의 무력화를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며 국무회의 무력화 목적으로 탄핵을 다수 진행하는 것은 위력으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걸 국헌 문란이라고 정의한 헌법 조문도 적었습니다. 줄 탄핵을 하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내란 우두머리로 입건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변호사의 글은 SNS 계정에서 사라졌습니다. 채널A는 김 변호사 입장을 들어보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네, 아는 기자 법조팀 유주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유 기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내란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 정말 내란죄가 성립이 됩니까? 네,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요. 탄핵의 목적이 뭐냐 이거에 달려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국무위원은 헌재 선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죠. 이때 직무정지의 목적이 중요한데요. 만약 직무정지 목적이 국무회의 마비용이라면 내란죄 소지가 있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원래 직무정지는 국무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 위반했을 때 하는 건데 국무회의 마비 그 자체가 목적이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국무회의가요. 헌법기관이라서입니다. 국무회의는 행정부 최고심의기구로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업무만 17가지에 이르고요. 국무회의를 멈추겠다는 건 헌법기관을 마비시켜서 국정 공백을 만든다는 거니까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까지 내란죄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것과 같은 이유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변호를 맡은 김필성 변호사인데요. 탄핵의 목적으로 국무회의 무력화를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 대목이 바로 핵심입니다. 국회가 헌법기관인 국무회의를 힘으로 무력화하려는 걸로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부 지적 때문인지 민주당도 연쇄 탄핵, 줄 탄핵 예고해서 한 발 물러서는 움직임,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 내란죄 성립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쪽에서는요. 민주당이 모든 국무위원에 대해 탄핵을 경고한 발언 이
대부분 위험성에 주목을 하더라고요. 사실상 정부 전체를 마비시킬 행위라면서 목적을 이미 밝힌 것만으로도 내란 예비 음모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설명도 나왔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한 발 물러난 반응도 이런 안팎의 지적 의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까? 네, 탄핵은요, 내란죄 구성 요건이 안 된다는 의견도 여럿 있었습니다.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벌인 죄인데요. 헌법기관 무력화 목적 외에도 불법적 폭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겁니다. 국무위원 탄핵 남용이 정치적 책임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불법적 폭력이 없다면 내란죄 적용까지는 무리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이 국회법이 규정한 권한과 절차를 강조하고 나선 것 같던데 만약 이렇다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법에서 정한 권한이라도 남용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적법 절차를 밟았다면 문제가 없다는 해석도 있지만 본래의 권한을 넘어서서 남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는데요. 한 법조계 인사는 국회법이 국무위원 탄핵권을 보장하고 있다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도 헌법에 적혀 있지 않냐,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법적 근거 여부뿐만 아니라 권한을 실제로 남용했는지가 내란죄 성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4월 18일 재판관 2명의 퇴임일까지 채 3주도 남지 않았는데 선고 시점은 과연 언제가 될지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도 헌법재판관들은 자택 등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자료 검토를 이어갔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3월을 넘기자 빠른 선고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주어진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다음 주 초까지 선고를 통해 국민 앞에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헌재가 선고일로 잡을 수 있는 날짜는 이르면 오는 3일과 4일입니다. 2일이 재보궐선거일이라 헌재가 선고 결과로 선거가 영향받는 걸 꺼릴 거라는 게 근거입니다. 오는 11일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사건 선고가 금요일이었던 걸 감안한 겁니다. 오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 예정이라 현재의 8인 체제에선 15일 전후가 선고 마지노선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과거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 이정미 재판관 퇴임 사흘 전을 선고일로 정했습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선고 시점은 가늠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재판관이 6명으로 줄어드는 데다가 후임 재판관 임명 시점도 불투명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산불 소식입니다. 경남 산청에서 시작돼 지리산과 하동군, 진주시로 번졌던 산불이 21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청 산불은 역대 2번째로 오래 탄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진우 기자, 정말 마지막까지 이 진화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막바지 진화 작업을 벌였던 구곡산인데요. 험한 산세와 두꺼운 낙엽층 때문에 진화가 어려웠던 곳입니다. 주불 진화는 산불이 난 지 213시간 만인 오늘 오후 1시에 선언됐습니다. 지난 21일 시작된 산청 산불은 초속 13m가 넘는 강풍에 빠르게 확산했고 인근 하동과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번졌습니다. 한때 지리산 천왕봉 4.5km 앞까지 불이 접근하며 대대적인 방어선 구축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주불 진화까지 213시간. 역대 최장 산불인 지난 2022년 울진 산불과 주불 진화 시간이 같습니다. 열흘 동안 헬기 335대, 장비 1951대, 16,200명이 동원됐습니다. 피해 추정 면적은 축구장 2,600개 넓이인 1,800여 헥타르에 달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피해는 132헥타르로 추정됩니다. 산청 산불은 강풍에 1m가량의 두꺼운 낙엽층의 숨은 불씨가 계속 되살아나면서 진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로 많은 물을 투하했으나 불이 낙엽층 아래에 있기 때문에 꺼진 산불이 다시 되살아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는 진화대원 등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는데요. 주택 등 84개소가 피해를 받고 아직도 주민 400여 명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불에 탄 집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탄 집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때 기억들 잊지 못할 것 같으니까 좀 피해 복구도 중요하고. 40대의 일기는 대기하면서 혹시 모를 재확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산청 산불까지 꺼지면서 영남 지역 대형 산불은 모두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선 여전히 잔불이 되살아나고 있어서 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현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밤, 진화대원이 새까맣게 숯덩이로 변한 통나무를 곡괭이로 내리칩니다. 그러자 작은 불씨가 나타납니다. 산기슭, 진화대원들이 낙엽을 긁어내며 불씨를 찾습니다. 경북 지역에선 오늘도 잔불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경북 5개 지자체를 덮친 의성 산불이 이틀 전 진화됐지만 곳곳에서 잔불이 되살아나 재발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북 청송군 파천면 야산에서 산불이 재발화돼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날이 밝자 헬기 2대를 긴급 투입해 크게 확산되지 않고 꺼졌습니다. 다시 불이 난 야산입니다. 지금은 모두 진화됐지만 매캐한 냄새는 계속 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산불이 또 확산될까 불안합니다. 많이 놀랐어요. 아침에 또電気가 날아다니겠네. 또 불 나는겠다 싶어가 아마 대충 보따리 싸고 또 준비하려고 그래.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듣고 뭐 죽어도 할 수 없는 기고. 그렇죠. 그럼 살아난 건 뱉어 다행이요. 연기가 다시 피어오른 공장 건물에는 소방차가 또 출동했습니다. 하늘에선 하루 종일 헬기가 산 너머를 수시로 오갔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도 계속되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의성 등 경북 지역엔 오늘도 헬기 59대가 투입됐고 3,400여 명이 잔불 진화에 나섰습니다. 경북도는 오늘 밤까지 잔불 정리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뒷불 감시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한 지 오늘로 사흘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공식 집계된 사망자가 1,700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 규모가 늘고 있지만 수색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이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에는 우리 교민 약 2,000명이 거주 중입니다. 현지 교민을 직접 연결해서 이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네, 현재 미얀마에서 10년 넘게 거주 중인 교민 연결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연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만달레이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만달레이 시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삐누린이라는 도시에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직접 목격하신 이 피해 상황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또 대피하다가 그 구조물 같은 게 떨어져서 뭐 다치신 분들, 뭐 넘어지신 분들 상당수가 많아가지고 피 흘리는 그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 지진 발생 사흘째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그러니까 뭐 전기나 통신, 뭐 수도가 끊겨서 고립됐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그 지진 당시부터 계속 전기가 끊어져 있고, 그다음 통신은 이제 불안정하지만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가 조금 가능한 상태이긴 합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지금 일단은 그 구조하는 장비랑 인력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회사 직원들 가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현지에 갈 수가 없는, 접근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도 못하고 그냥 발만 그냥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손으로 건물 잔해를 뒤엎어서 이제 사람들을 꺼내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병원 자체 건물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서 환자들을 그 만달레이에 있는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으로 계속 옮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안전한 곳에 계시다고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신죠? 유류 구하기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전기도 공급이 지금 3일째 안 들어온 상황이고, 그리고 식량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미얀마 인근 태국에서도 지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 방콕 상황이 심각합니다. 태국에서 현재 37년째 거주 중인 교민 한 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황이 없으실 텐데 취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얀마 지진 여파에 태국 수도 방콕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진 이런 경우는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죠. 처음에는 약간 흔들렸는데 좀 지나니까 이 건물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밖으로 뛰쳐나가야 된다 해서 엘리베이터 타다가 잘못하면 갇힐까봐 이제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죠. 그 거리에 나가 보니까 뭐 인근 모든 그 건물에서 다 나와서 도로에 전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뭐 현지에선 지진 경보라던가 뭐 이런 전파 사항은 잘 전달이 됐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죠. 아파트에 있는 뭐 경비라든지 다른 사람들도 자기네들도 우왕좌왕 이제 모르니까. 전해진 영상을 보니까 이 방콕에 있는 고층 건물이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좀 접했습니다. 공사 중이었는데 그 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부실 공사를 했지 않느냐. 거기 건물에 매몰된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뉴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이 72시간째인데 3일이 지나면은 뭐 생명이 위독하다고 그래서 전부 건물 해체 작업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지진으로 우리 교민들은 안전한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민들 피해 소식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모쪼록 이 모든 상황이 하루빨리 호전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고삐를 더욱 바짝 당기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에선 더 공격적인 자세를 주문했고 영토 병합 야욕을 드러낸 그린란드에 대해선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동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참모들에게 관세 정책을 더 공격적으로 밀어붙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관세 정책 참모 4명을 인용해 트럼프가 더 공격적인 관세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트럼프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이어 의약품 관세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be enough to get the drugs and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bringing their product into our country. 특히 한동안 거론되지 않던 보편 관세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특정 국가를 타겟으로 한 상호 관세와는 달리 보편 관세는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닉슨 등 과거 정부에서도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으로 시행하다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 25% 부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도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100%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 군사력 없이도 가능하겠지만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의 거침없는 행동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이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 시위가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테러를 우려한 테슬라 차주들은 이 차량 로고까지 바꿔 달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피켓을 든 시위자들이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테슬라 사옥 앞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피켓에는 머스크가 파시스트라 생각하면 경적을 울려라라는 문구가 써 있는데 지나가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호응합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는 시위 참가자들이 테슬라 장난감 차량을 망치로 깨부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 대량 해고, 예산 축소 등을 주도하는 머스크에 대한 규탄 시위가 현지 시각 어제 미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시위는 워싱턴, 뉴욕 등 미국 38개 주의 테슬라 매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테슬라 매장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테슬라 차량 방화 등 범죄도 잇따르면서 테슬라 차 운전자도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테러 방지를 위해 다른 회사의 로고가 붙은 테슬라 차의 모습도 SNS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도 테슬라 차주들이 자신의 차를 다른 브랜드 차로 위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영상과 사진이 진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과 테러를 견디기 힘든 듯 머스크는 TV에 출연해 하소연했습니다. It's actually disadvantageous for me to be in the government.
이런 가운데 2022년 트위터 인수 당시 지분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에까지 직면하며 머스크가 경영자로서 위기에 봉착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하루 만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제출 시한이 20일인 상고 이유서도 최대한 빨리 작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심을 앞당기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심이 시작되려면 먼저 대법원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후 검찰이 상고 이유서를 내고 이 대표 측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검찰의 상고 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 20일 안에, 이 대표 측 답변서는 상고 이유서를 받은 뒤 열흘 안에 내야 합니다. 검찰은 상고 이유서를 신속하게 작성해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처럼 20일에 제출 기한이 주어지는 상고 이유서도 빨리 내려는 겁니다. 검찰은 2심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을 때 하급심에 돌려보내는 대신 직접 확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파기자판 필요성이 상고 이유서에 반영될지도 관심입니다. 파기 환송을 할 경우에는 고등법원 가서 또 판결을 해야 되고요. 그게 또 다시 올라가서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개월을 또 지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결정하면 확정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파기 자판 필요성 등 정치권에서 내놓는 주장에 대해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지금도 헌법재판소 주변에선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찬반 진영의 지지자들이 서로 갈등과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70대 여성이 밀려서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파란 모자를 쓴 여성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70대 여성을 밀칩니다. 70대 여성은 바닥에 넘어져 한동안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휴대전화로 서로를 촬영하며 날선 반응을 보입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도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70대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모자 쓴 여성의 신원 확인이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은 종결 처리됐습니다. 광화문 주변의 집회 현장.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가 멱살을 잡고 서로를 밀칩니다. 한 남성이 넘어지자 다른 남성이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누르고 경찰과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겨우 떼어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 늦춰지면서 헌재 주변 등 서울 도심에선 시민 간 충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 측이 도심 철야 농성까지 예고하면서 야간 시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접촉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지만 탄핵 심판 선고를 전후로 인명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박자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보이는데 뭐가 없다고 말한 건가요? 네, 바로 예의입니다. 며칠 전이죠. 지난 28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장에서 촬영된 한 영상 속에 나온 이재명 대표 발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께서 주요 내빈들과 함께 현충탑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도 묵념을 위해 일어서신 채로 기다려주시길 바라며 전사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정당 대표와 바꾸시라고 할 것 같아요. 네, 무슨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통상 공식 행사에서는 각 정당 대표들도 헌화를 하기 위해서 함께 이동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동이 시작될 때 호명이 없었다고 합니다. 의전 순서에 따르면 정당 대표들에 대한 안내는 보통 국무총리에 이어 앞부분에 나오는 게 관례인데 너무 늦게 나온 거죠. 의전 실수를 지적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물어보니 민주당 한 의원, 정당 대표들에게 공식 멘트도 안내도 없었다 보니까 다들 다 가만히 있었다라면서 정부 측의 의전 실수가 분명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행사도 아니고 뭐 보훈 행사니까 이 준비가 철저해야겠죠. 이 대표가 충분히 지적할 수도 있는 발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의라는 단어를 유심히 바라보는 뭐 이유랄 게 있습니까? 네, 과거에도 이렇게 예의 없는 일에 상당히 민감해했던 이 대표다 보니까 이번 영상이 온라인에서 더 관심을 끈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이 있었죠.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위자료 청구, 누가 무슨 위자료를 청구하는 겁니까? 네, 조국 혁신당 의원들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화병이 난다면서 화병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침대 축구를 한다는 말이 다 나오겠습니까? 4월 4일까지 인내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화병 위자료, 누구한테 얼마를 청구한다는 거죠? 네, 비상계엄 날짜가 12월 3일이잖아요. 그래서 1인당 위자료 1,203원 또는 12,030원씩 받는 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돈을 그럼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재판을 지연시킨 헌법재판관들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물게 하겠다는 겁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1인당 1,203원 정도. 구체적인 언행이나 그런 게 근거로 작용할 수 있고 좀 청구된 금액을 이거는 좀 심하네 하면 더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파면을 주장하는 쪽에서야 답답함에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헌재를 압박하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조국 혁신당 측은 이 선고 지연에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소의 경종을 울리는 데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탄핵 찬성이든 탄핵 반대든 진영을 떠나서 요즘 국민들 감정 가장 격하게 동원하고 고조시키고 또 덕도 보는 게 바로 정치인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뭉치자, 또 거리로 나가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화병을 풀기 위한 위자료 청구인지 아니면 이 역시 정치를 위한 국민 감정 활용인지는 국민들이 평가하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불길은 잡았지만 방심할 수 없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이 더 심해졌기 때문인데요. 건조특보도 수도권과 강원 남부 등 더 많은 지역으로 추가 확대됐고 바람까지 강하게 붑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아서 건조함은 더 심해지니까요. 화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꽃샘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립니다. 내일 서울 기준 13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주 후반엔 17도까지 올라서 따뜻해집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서울 1도, 춘천 영하 3도 등 오늘만큼 춥겠고요. 낮엔 춘천 14도, 대전도 14도, 대구는 15도 등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유의해야 합니다. 날이 풀려도 미세먼지 없이 공기질이 무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